경제학은 흔히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선택과 사회 전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원이란 건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이 사이에서 반드시 선택이 일어나게 되는데 경제학은 바로 이 선택의 원리와 그 결과를 탐구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은 수학이나 영어처럼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경제학의 기본 성격. 경제학이 다루는 영역은 굉장히 폭넓습니다. 실업,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 이는 사회 안정과 직결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경제 성장, 국가가 부유해지는 과정이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빈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렵습니다. 환율, 원화와 달러의 비율이 바뀌면 수입품 해외여행, 수출 기업의 이익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노사관계, 기업과 노동자가 어떻게 협력하거나 갈등하는가 하는 문제. 시장 경쟁,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환경오염과 조세, 우리가 내는 세금,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즉, 경제학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이나 개인의 소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 전반을 다룹니다. 수강생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나오는 거의 모든 주요 이슈가 사실은 경제학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환경오염과 경제학. 독일의 플라스틱병 수거제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플라스틱병을 마트에 가져가면 자동 기계에 넣고 병 하나당 30센트를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거리에는 버려진 플라스틱병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잘 설계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목표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보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제학, 선택의 학문. 경제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택의 학문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은 유한합니다. 결국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늘 발생하지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용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도 경제학적 선택이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어떤 처벌을 가할지도 경제학적 선택이며 예술이나 스포츠 활동도 결국 자원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생 여러분, 경제학은 단순히 기업 활동이나 금융시장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선택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 합리적 선택의 기초. 경제학은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단순히 이성적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목표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단순히 친구들이 다 가니까가 아니라 얻을 수 있는 편익, 더 높은 소득, 지식, 사회적 기회 등과 들어가는 비용, 등록금, 시간, 포기한 일자리 등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지요. 6.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배워봅시다. 1. 기회비용.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동시에 일해서 벌 수 있었던 돈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것 역시 기회비용입니다. 2. 매몰비용 sunk cost. 이미 써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비용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아까워서 이미 쓴 비용을 의사결정에 자꾸 포함시키는데 이것이 비합리적 판단을 불러오게 됩니다. 실콩코드 비행기 사례. 실제로 이런 오류가 크게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는 1960년대에 시작되어 막대한 돈이 투입됐습니다. 7년 만에 성공했지만 너무 많은 연료를 소모했고 좌석수가 적어 경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2003년 운항이 중단됐죠. 콩코드의 오류. 콩코드 사례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콩코드의 fallacy입니다. 이미 돈과 노력을 많이 들였다는 이유로
실패임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이지요. 수강생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이란 언제나 앞으로의 이익과 비용만 따져야 합니다. 과거에 써버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당 운영 사례. 다음은 기회비용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호텔에서 연간 6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주방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식당을 연다면 포기한 6천만 원의 연봉 역시 비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에 들어간 돈만 계산해선 안 된다는 거죠. 회계적 비용 vs 경제학적 비용. 자, 계산을 해봅시다. 회계적 계산. 수입 3억 원, 비용 2억 5천만 원, 이익 5천만 원.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경제학적 계산. 수입 3억 원, 회계비용 2억 5천만 원, 플러스 포기한 연봉 6천만 원, 보너스 1천만 원. 실제로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은 단순한 회계장부의 계산을 넘어서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손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자원과 생산 가능 곡선. 먼저 경제적 자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생산 요소, factors of production, 즉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노동, 자본, 토지가 있습니다. 노동은 사람의 일하는 능력, 자본은 기계, 공장, 건물 같은 생산 도구, 토지는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기업가 정신도 포함시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모험을 감수하며 생산을 이끌어가는 능력이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상품, 서비스도 구분됩니다. 재화 goods는 눈에 보이는 물건,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 교육, 의료입니다. 상품 중에서도 자위 goods와 경제재, economic goods가 있습니다. 자유재는 공기처럼 많아서 굳이 돈을 주고 거래하지 않는 것. 경제재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격을 지불하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개념인 생산 가능 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를 봅시다. 이 곡선은 한 나라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들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A점과 B점은 효율적으로 생산한 경우입니다. C점은 자원을 다 쓰지 못해 비효율적인 상태이고 E점은 현재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경제성장이 일어나면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E점 같은 것도 가능해집니다. 즉, 생산 가능 곡선은 선택 한계와 성장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4. 국민경제의 기본 골격 경제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움직입니다. 1. households, 소비를 하고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2. firms, 상품을 만들고 생산 요소를 구입합니다. government, 세금을 걷고 여러 공공사업을 하며 동시에 소비자이자 생산자의 역할도 합니다. 가계와 기업, 가계와 기업은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을 통해 연결됩니다. 상품시장에서 가계는 소비자, 기업은 공급자가 됩니다. 노동시장에서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은 노동을 구입합니다. 자본시장에서는 돈과 자본이 오가죠. 6. 경제학의 세 가지 주요 과제. 수강생 여러분, 경제학은 늘 세 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What.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How. 3.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For whom must. 이 세 가지는 자원 배분의 핵심 문제입니다. 7. 시장과 가격 시장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장소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마켓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 교환이 가능한 상황 자체를 말합니다. 교환을 통해 양쪽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교환의 ids from exchange이라고 합니다. 10. 시장과 교환의 이득.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의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예가 나옵니다. 가정, 노동력만이 자원이고 두 사람은 각각 300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크루소는 딸기 1시간에 1그릇, 물고기 1시간에 2마리를 잡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딸기 1시간에 3그릇, 물고기 1시간에 1마리를 잡습니다. 서로 잘하는 일에 특화하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크루소는 물고기, 프라이데이는 딸기를 집중 생산합니다. 그리고 교환하면 두 사람 모두 더 많은 딸기와 물고기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과 교환이 주는 엄청난 힘입니다.
할 11. 시장경제, 통제경제, 혼합경제. 경제체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경제. 시장이 중심이 되어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자유경쟁, 재산권 보장, 자유무역이 특징입니다. 통제경제. 정부가 계획과 명령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체제입니다. 혼합경제. 시장과 정부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제입니다. 12. 가격기구. 마지막으로 프라이격이즘을 살펴봅시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격은 신호를 줍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되고 생산자는 더 많이 만들고 싶어집니다. 동시에 가격은 유인을 제공합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자들은 이익을 보기 위해 더 많은 생산에 나서게 되지요. 즉, 시장 경제의 효율성은 바로 이 가격 기구에서 나옵니다.